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 장중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1시 18분 정도 됐고요. 오늘은 제가 출근을 안 해서 좀 일찍 방송으로 찾아뵙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시간대가 수급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눈만 아픈 시간이라 이럴 시간에 장중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아낄 겸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0.48%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도 0.88% 상승 중이고,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계속 드렸듯이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 자리 유지 못하면 요 갭자리 매꾸로 무조건 내려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가 이 자리를 매꾸로 내려오면 코스닥도 요 갭자리 한번 매꾸로 내려올 확률도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이랬든 저랬든 지수는 제가 이 월 초라기보다는 뭐 맨날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날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어디 넘기는지 어디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오늘 일단 수급 자체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금융투자 바닥을 잡는 애들이죠. 계속 최근 들어서 지수가 넉넉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계좌는 넉넉지 않다라는 거죠. 요런 방어하는 부분이 누구? 금융투자가 현재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사모펀드 놈들이 좀 많이 팔아요. 사모펀드하고 뭐 기타 법인은 항상 팔고, 왜냐면 코스닥은 항상 전환사채로 먹고 사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 기타 법인은 끊임없이 팔아야 되는데 사모펀드도 참 끊임없이 팔아야 된다. 기관 중에 그나마 사모펀드와 투신이라는 놈들이 뭐하는 놈들이다? 좀 강하게 사고 강하게 팔아먹는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월마다 결산을 하는 애들이죠. 요런 놈들은 말 그대로 돈놀이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기 때문에 투자 신탁 회사든 사모펀드든 뭐 그런 개념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일단 양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급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양매수의 흐름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침에는 기관이 좀 팔다가 파는 물량을 일단 땡겼어요.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는 좀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너무 약해요, 얘가 약하니까 이 코스닥이 현재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 수급은 받쳐주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코스피가 애매하니까 코스닥도 불안하다. 왜? 얘는 가볍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 얼쩡될 때 코스닥이 이렇게 막 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한번 출렁했을 때 에라이 해버리면 그냥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빼는 거 우습다라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저리 가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든 4%든 맘만 먹으면 뺄 수 있는 게 뭐다? 코스닥이다. 대신 코스피는 크게 올리거나 크게 내리기 위해서는 맘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왜? 대형주들이니까. 시총이 가볍지 않다라는 거, 유통 물량이 적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도 괜히 강하게 쳐 눌러서 강하게 밀었을 때 저가 매수세가, 개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코스피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강하게 밀어내면 얘도 저가 매수세 들어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왜? 상폐될까봐, 지하실 파고 갈까봐. 그런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 이 박스를 넘어서서 그 다음 박스를 지금 노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 1050 말씀드렸죠. 1050을 넘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위에서 누르는 이 단기적인 추세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1040포인트.
40포인트 위를 안착하느냐? 1030포인트. 많이 밀리면 이 갭자리까지 메꾸는 1010포인트. 이해되시죠?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요. 오늘 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주면 들어와줄수록 나쁘지 않다. 그래야 하루라도 더 상승했다가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봉 나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의 그림을 보면 코스피는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라는 거죠. 주봉도 옆으로 버티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고 몸통이 올라가는 그림을 유지하려다가 여기서 한 차례 눌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요 자리 몸통보다는 위에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지지받는 거죠. 주봉이 이 자리 위에서는 버티고 있지만 하루라도 뭐가 빤딱하면 요런 그림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대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한 번 더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대다. 왜? 지금의 자리에서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의 기준을 요 박스에서 찾아본다면 그죠? 요 박스 기준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의 기준이 최근에 나왔던 여기 고점이에요. 요 자리를 못 넘기니까 요 밑바닥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즉 이 밑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이 밑바닥이 튼튼하다 느끼면 어디 다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3055포인트 정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기준으로 3000포인트 위로 안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 30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뭐 한다? 3050포인트로 확인하러 간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관점으로만 보셔라. 이해되시죠? 2935포인트 깨면 292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조건 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고 요런 갭자리를 메꾸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랬든 저랬든 현재 얘는 위에서 찍어내리는 추세와 바닥으로 닿는 추세와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죠? 요 자리 한번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럼 뭐다? 코스닥도 그 갭자리 메꾸로 내려온다라는 관점이에요. 아무튼 지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항상 투심이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죠. 또 뭐 위드 코로나로 얘기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3,000명이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뭐 5,000명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5,000명, 6,000명, 5,000명이 넘어가면 글쎄요. 그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하도 들쑥날쑥이라 시장이 그냥 그런 관점이니까 뭐 지수는 말씀드린 큰 틀에서 변함이 아직은 없을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던 종목들은 자율주행, 그 중에 라닉스와 인포뱅크가 대장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모토렉스, 그 다음에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좀 바라본다면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지만 기존의 큰 흐름으로 보더라도 얘는 이 4차 혁명 관련된 종목이고 기대감을 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다? 요 안에 지금 가둬놓는 자리인 거예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요렇게 큰 박스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중간에 잡고 있는 박스의 기준이 요 자리인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부분이에요. 즉, 이 매도 매수가 많이 갖춰졌던 그런 자리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와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이 밑에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요런 자리가 한 번씩 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현재는 요 안에 갇혀 있다. 즉, 요 밑에 있는 캔들은 굳이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건 앞으로의 기대감은 남아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은 없고 아직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슈가 강하게 표출되는 애들만 현재 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가 큰 메리트를 못하고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안에 가둬놨고, 그리고 뭐다? 처음에 이슈가 발생됐을 때는 몸통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많이 놀았죠. 위에는 매도세가 나왔던 자리고, 그 뒤로는 밑으로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씩은 소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신 강하게 눌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거죠. 레벨 다운의 자리로.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따진다면 박스권, 박스권으로 따진다면 박스권 중간값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중간값 밑에서 이제 버티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인 거고요. 뭐 현재 차트의 그림으로서 이제 이 추세를 꾸준히 유지를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 자리죠. 6,200원. 오늘 이 장중에 6,200원을 이탈하면 이랬든 저랬든 뭐다? 얘는 여기 상승을 했던 요 자리를 다 반납시킬 거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그냥 바라보시면 된다. 요 자리를 이탈하면 이랬든 저랬든 한 차례 이 6,000원대는 한번 깨고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해서 또 추세를 끌고 가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자리는 요 자리죠. 6,430원 위로 올라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또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죠. 고점을 갱신했지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지금 음봉에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자율주행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좀 움직였던 메타버스, 그리고 뭐 OTT 관련된 뭐 NFT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7,200원 넉넉 잡더라도 6,800원인데 7,000원 기준 잡고 이 7,0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는 11,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다. 11,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고, 이 11,000원을 이제 그 자리에서 11,000원에서 이 11,000원을 넘어서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다? 14,000원까지도 열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사리 죽는 그림이 아니다. 현재로는 지금의 조정은 눌림이 될 확률이 높다. 대신 이게 조정으로 끝날 거냐 눌림으로 끝날 거냐는 여기가 뭐다? 기준봉이다 라고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자홀딩스 잘 가다가 이제 지금 좀 무너지고 있네요.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한국전자홀딩스도 현재 차트의 모양이 좋아요. 최근에 주가를 한번 빵 하고 눌러놓고 요 자리를 강하게 상승시켜놓고 주가를 누르지 않고 뭐 한다? 이 저점을 살금살금 올린다라는 건 뭔가 나올 이슈가 최근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 이 종목을 만지고 있고 누르면서 위에서 올리면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뭔가 터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대부분이 요런 그림인 거죠. 요렇게 올려놓고 요렇게 버티든 좋은 종목이, 아니면 한 차례 눌러놓고 그 다음에 N파동의 흐름으로 나오는데 얘는 올려놓고 위로 쏜다라는 거죠. 즉 조만간에 뭐가 나올 자리가 있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DPC의 옛날 요런 모습이네요. 그죠? 요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 초입이죠. 그러면 이 한국전자홀딩스의 그림을 보면요, 주봉, 월봉, 일봉, 크게 위에서 걸리적거릴 자리는 현재는 없다. 결국엔 주가 말 그대로 캔들에 대한 부담감만 있을 뿐이지, 이 평은 밑으로 이제 다 깔아놓고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 위에서 쭉 더 나아가던지 아니면 버티면서 캔들이 벌어질 때를 기다려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대신 이 월봉상은 아직은 이 역배열에서 뭐다? 캔들이 먼저 올라온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뭔가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캔들을 만들어 놓고 이 평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밑으로 깔리고 나서 정배열을 만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캔들이 먼저 마중 나가서 정배열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앞으로의 무궁무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남아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월봉을 보더라도 큰 시세 한번 내고 주가를 강하게 눌러놨단 말이에요. 강하게 주가를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 자리를 오랜만에 뚫은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는 자리를 본다면요, 여기서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렸었고, 그리고 다시 빠지고 나서 이렇게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그렸었고, 다시 쭉 빠지고 나서 올릴 때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번 만들었고, 그럼 이 다음은 어디? 여기에 대한 고점을 이제 한번 만들러 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맞고 떨어졌을 때 위에서 지켜주는 자리가 다시 나타난다면 뭐다? 그 다음은 요런 자리까지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크게 무리가 없을 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켜준다면 뭐라 할까요? 앞으로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방의 압력은 2,300원 정도네요. 이 자리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고, 이 주가의 상승이 이 자리네요. 2,45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한다면 뭐다? 오늘 좋은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될 수 있는 그림 같고요. 자, 초록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상을 좀 많이 찍었죠? 찍으면서 어디까지 남았다? 요런 종목은 구름대 상단까지가 1차 목표가. 그러니까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 밑에가 지지, 위에가 뭐다? 목표, 저항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 자리를 오늘 확실하게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4,200원 기존의 고점 자리까지 단기 고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자리고요. 그죠? 단기 고점을 확인했어요. 이 자리를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이제는 저 자리에서 더 갈 거냐,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주저갈 거냐,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세를 만들어내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추세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기존에 여기서 버티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어디? 여기서부터 강하게 쌓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진 자리가 이 자리서부터인 거고, 그리고 또 최근의 흐름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자리는 이 자리인 거죠. 그럼 오늘 4,040원 위로 다시 올려다 놓고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뭐다? 월요일날 한 번 더 이 시세 빠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다? 이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요 추세선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앉을지 버티다가 요런 식으로 다시 앉아서 한 차례 더 누를지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기존의 고점을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여기죠. 3,650원만 이탈하냐 안 하냐예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을 위한 횡보를 하든, 그리고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위로 다시 올라타는 그림만 만들어 놓는다면, 혹시나 눌렸다가도 만들어 놓는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4,27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4,500원 부근을 그 다음에 목표가로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자리예요. 아직은 이 수급이 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그림입니다. 현재는. 이해되시죠? 대신 구름대가 하방에 열려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버티는 척 해주면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3,6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기준으로 좀 본다면, 자, 넷게임즈도 어제 뭐 최근에 또 상승을 쭉 해줬다가 이제 좀 누르는 자리인 거고, 예전 다른 종목을 비교하면서 말씀도 또 드렸던 부분이죠. 여기서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매물을 미리 한번 확인해 놓고 한 차례 쫙 눌렀다가 요 자리까지 밀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좀 상승시킨 자리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밀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22,700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22,300원 부근에서 일단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고, 요 자리에서 이제 끝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 시세를 이어갈 거냐의 기준은,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뭐다? 18,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19,000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장중에 18,500원을 찍더라도 종가는 19,000원 위에서 버텨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 여기서 추세를 더 이어가는 그림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8,000원 18,500원을 깨고 18,000원까지 내려앉는다면 뭐다? 횡보하는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횡보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주가 한번 누를 거다. 물량 터는 자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물량이 못 나갔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쫙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횡보시키면서 털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래가 들어왔던 물량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나간 거예요, 지금. 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나갔던 게, 단기 수익 실현은 1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존에 들어왔던 요 자리에 대한 수급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대한 수급을 횡보시키면서 털 거냐, 아니면 지금은 한 차례 더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들 물량을 털어놓고 개인들 물량 받은 다음에 이 물량을 다시 넣어주면서 주가를 또 한 차례 끌어올릴 거냐의 기준으로만 바라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다시 말씀드린 대로 18,500원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19,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은 2만원 위에서만 종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날 21,000원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관점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21,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2만원 위로 올라가면 21,000원까지, 여기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다시 넘기면 그 다음,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KPM테크는 어제 눌렀던 거 다시 메꿔놓네요. 계속 그 말씀드린 흐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중간값이고 요 자리 못 넘어서면 다시 하방으로, 그럼 어디? 1,120원까지 1,10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고, 이 1,100원과
1370원의 중간값이 얼마? 얼마예요? 1240원. 요 자리인 거고. 요 자리 깨지면 1100원인데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중간값이 얼마예요? 1180원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어 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박스에서 얘도 지금 이 위에서 놀다가 이 밑으로 내려온 거야. 한 차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 즉 이제는 빨리 다시 이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 못 올려놓고 여기서만 횡보하면 뭐다? 주가는 한번 누른다. 또 한 차례 누른다. 1000원 깨고 내려앉는다라는 관점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전기차 관련된 KC 이 종목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리비안 관련인가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한번 올려놓고 강하게 밀었어요. 악재를 터트려서 밀고 나서 다시 쳐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도 인트로메딕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인트로메딕도 같은 그림인 거고, 어제 영상에서 찍었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 더 상승해서 V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럼 KC도 같은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V자 반등이 이미 나온 거예요, 지금. 강하게 올렸고, 또 오늘 강하게 눌렸고, 그럼 다시 요 그림에서 요 자리인 거죠, 그냥. 3,9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3,85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은 더 지켜볼 수 있다. 4,000원, 지금 4,000원이구나. 5,000원 부근까지도 열어놓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요. 뭔가 수급이 붙었고, 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이 수급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 뭐 해먹을 때 제대로 해먹어야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게임주들이 지금 다 눌리고 있죠? 어제 그제 시장이 애매할 때 올라갔던 게임주들이 다 한 차례 눌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액토즈 소프트도 게임주 관련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요것도 악재를 터트려 놓고 다 요런 그림이 좀 많이 나와요, 좀 요새. 얘도 그렇고 룽투코리아도 말씀드렸죠, 작전주라고. 얘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제 밑바닥 굳이 볼 필요 없는 거고, 얘는 기존의 박스권을 넘어섰고, 이제 이 박스권을 위에서 얼마나 지켜내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요렇게 봤을 때 음봉의 자리를 요렇게 비교해보면 요렇게 추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죠? 그리고 음봉의 몸통을 요렇게 그어보면 어디? 오늘의 저점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한 번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자리 유지, 그리고 월요일날 한 번 더 슈팅. 그렇지 못하면 뭐다? 요 자리 때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고, 14,300원, 즉 14,000원 이탈하면 뭐 해라? 무조건 잘라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굳이 이 안으로 들어앉을 이유 없다. 굳이 이런 그림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이걸 다시 이 안에까지 넣는다면 뭐다? 얘 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봉은 괜찮지만 뭐 주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요, 이 구름대를 안착하긴 했지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평이 아직 남아있다. 이 자리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거래량이 당연히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면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든지, 여기처럼 올라서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든지. 근데 이번 달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맞고 떨어질 확률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맞고 떨어져서 다음 달 이 위에서 갭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뭐다? 위로 올라가기에 상승폭이 제한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하방으로 음봉에 한번 출현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뭉트코리아도 작전주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10,000원대는 확인했는데 오늘 갭을 띄우지 않고 그냥 갭 하락을 시켰어요. 1,100원 밑으로 그냥 눌러놨어요. 이 1,100원이 어디야? 기존에 매물을 쌓았던 자리예요. 여기 그죠? 이 위로 얹어놓으면 이 11,000원이 지지의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11,000원 밑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결국 11,000원이 저항이 되라고. 그러면서 뭐 어제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한 이 단기 수급을 한번 빼주는 자리예요. 빼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위아래 흔들면서 기준을 잡았을 때 몸통으로 올라왔다가 몸통이 눌리고 몸통이 눌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겹치는 부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9,000원이에요. 이 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올 수 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위로 갈지 다시 한번 밑으로 쳐 박을지 알 수가 없다. 대신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위보다 밑으로 박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간만에 HLB가 좀 움직여서 다행이에요. 바닥은 확실히 잡고 있는 중이다. 계속 바닥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런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요. 위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붙지 않는 이상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것이다. 맞고 떨어지고를. 얘는 이제 추세를 또 이제 하방으로 또 잡아버리죠. 여기서 누르는 요 추세를 지금 또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수급이 안 붙으니까. 들어왔는데 이제 실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2평이 찍어 누르는 자리. 그럼 여기서 옆으로 버티면서 2평을 이제 밑으로 깔면서 한 차례 더 슈팅을 내든 아니면 이슈를 만들든 아니면 2평을 위로 깔고 타고 내려가든 뭐 하나 나오겠죠. 그죠? 뭐 어찌됐든 그런 그림의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같은 경우도 이 13,200원 말씀드렸죠. 그죠? 전에 영상에서랑은 뭐 이거 갖고 시비 거시는 분이 계시던데 주식은 항상 대응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앉은 뒤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딱 이 자리만 찍고 반등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분명히 단기적으로 지지 관점을 받으면 반등이 나와요.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이 강하냐 약하냐는 시장의 역할을 해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도냐, 다른 놈들 다 돌리고도 돈이 남는다. 그러면 이 종목에 수급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번이 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강하지 못하면 뭐다?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이 자리를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오늘 반등이 살포시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밀려버리죠. 왜? 수급이 못 받쳐주니까. 얘까지 신경 쓸 수급이 시장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면 최대한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얘는 근데 전혀 신호가 들어온 게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질질질 차근차근 올라온다 하더라도 5에서 10% 정도는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자리를 못 넘어서면 또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뭐가 신호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왔다라는 신호가 없어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거.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면 그리고 댓글 다는 그런 사람처럼 못 기다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손절 치는 거고 그냥 사이버머니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요런 주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